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진교선입니다. 저는 3년 정도의 AWS 생활 동안 다양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운영 최적화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어떻게 고객과 협업하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어떻게 고객과 협업하여 비즈니스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마이그레이션의 여정, 두 번째로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는 저희 고객사 사례인 이투스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단순히 서비스를 옮겨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 아키텍처의 최적화 고려사항들을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AWS를 선택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주로 꼽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원하는 리소스를 생성하여 빠르고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180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들을 내 아키텍처에 도입하여 아키텍처의 개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로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API 기반의 운영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사용하신 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락인 비용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키텍처의 개선을 추구하여 더 안정적인 솔루션의 도입과 다양한 형태의 이중화 구성을 이루실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평가와 계획 단계입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옮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키텍처가 클라우드 위에서도 충분한 가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객의 운영 절차는 다양한 리소스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용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후 TCO 변화를 예상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계획 단계에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클라우드에 적합한 아키텍처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아키텍처 청사진을 마련합니다. 이를 토대로 마이그레이션의 방법론 또한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영역들에 대한 기술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해 이러한 아키텍처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됩니다. 후반부 두 단계는 실행과 평가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서포트와의 협업을 통해 충분한 용량 산정을 하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며 마이그레이션이 의도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이 과정에서 AWS와의 협업을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의 지원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계획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얼마나 반영되었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떠한 개선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획된 아키텍처 개선을 짧은 시간 안에 반영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 향후 서비스의 개선 방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 단계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생성해놨던 리소스들에 대한 효율화도 이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항목을 AWS를 도입하는 고객께서 처음부터 모두 챙기기는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에서 AWS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는 AWS의 전문가 그룹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고객의 기술 문의, 이슈 관리, 그리고 운영 최적화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함께 협업하시던 어카운트 매니저와 솔루션 아키텍트와의 협업을 통해 다방면의 AWS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긴급한 이슈에 대해서는 24시간 고객의 이슈를 지원하는 서포트팀과 컨시어지 팀이 고객의 빠른 문제 해결과 분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는 기술 지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고객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더 빠른 케이스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고객은 서비스에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좀 더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의 중요한 이벤트의 준비를 전담팀을 통해 밀착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벤트 리포트를 통해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운영 현황과 비용 절감 추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고객분들은 지속적인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이점 중에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가장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이벤트 매니지먼트는 고객의 중요 비즈니스 이벤트를 AWS 전문가와 함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함으로써 고객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사전 캐퍼시티 점검, 비즈니스 크리티컬 모듈에 대한 분류와 사전 대응 방안 수립, 이벤트 도중의 워룸 구성을 통해 가장 빠른 에스컬레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이벤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이벤트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IEM을 통해 AWS 고객들은 여러 대형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슈퍼볼 이벤트와 아마존닷컴의 최대 규모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그 사례입니다. 정기적인 이벤트 이외에도 HBO의 왕좌의 게임 종영과 같은 이벤트에도 AWS의 IEM은 고객의 대규모 비즈니스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대규모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투스의 사례에서도 고객들의 마이그레이션에 IEM이 얼마나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IEM은 최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IEM의 액션 아이템들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시작이 됩니다. IE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이벤트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셋업에는 고객과의 이벤트의 성격의 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팀과의 소통 채널 수립 등을 주로 진행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AWS가 고객의 워크로드를 위해 충분한 용량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아키텍처가 대규모 이벤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는지, 운영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이슈에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AWS의 계정은 고객이 과도한 자원 사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소스의 사용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이벤트 규모에 맞게 적절히 늘려놓는 작업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최합단을 담당하고 있는 ELB와 클라우드 프론트가 충분히 서비스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레이어에 사용하는 EC2의 물리적인 수량이 부족한 경우도 대비하여 미리 용량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점검 활동으로는 5개 영역에 걸친 서비스 구성이 AWS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웰 아키텍티드 리뷰, AWS의 각 서비스들이 고가용성과 유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설정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오퍼레이셔널 체크리스트 점검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고객분들도 AWS에서 고객의 이벤트에 맞는 점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용량 산정에서 성능 테스트 기반의 용량 산정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항상 해주셔야 하고요. 이벤트 규모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에도 AWS와 계속 협업해 주셔야 합니다. 아키텍처 점검에서는 단순히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사용자의 유스케이스를 기반하여 어떠한 서비스 가용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서 AWS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항상 모든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이슈, 새로운 고객들의 사용 패턴,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AWS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는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획 단계에서 파악된 크리티컬 리소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와치 기반의 인프라 레벨 모니터링을 AWS가 함께 지켜보게 되고요. 고객께서는 서비스 레벨의 모니터링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AWS와 공유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AWS 템을 중심으로 한 워룸이 구성되어서 이벤트 중에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해 전문적인 엔지니어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슈의 분석과 이슈의 해결에 더 빠른 고객들의 지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벤트의 성공이 IEM으로 제공해드리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모든 가치는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테크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키텍처 개선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에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생성되었던 자원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에 대한 효율화 점검을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주기적으로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IEM의 가격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에게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서포트 고객에게는 4주간의 IEM 프로그램 진행 기간을 기준으로 $10,000의 비용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층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비용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점도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IEM을 실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에 도입해본 이투스 고객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IEM이 AWS와 고객의 마이그레이션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하 매니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곽영화입니다. 진교선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이 앞서 IAM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제 고객사인 이투스의 사례를 통해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IAM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이투스는 199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컨설팅 및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로 이투스.com이라고 하는 대표 사이트는 현재 유료 회원 가입자 수만 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투스는 지난 2019년 AWS로의 올인 마이그레이션을 선언하였고 현재는 100% 클라우드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뛰어넘어 에듀테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투스 산하에는 10여 개 영역의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투스.com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대표 서비스입니다. 2019년에 기존의 윈도우즈 환경을 AWS로 이전하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AWS로의 올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투스는 해당 마이그레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AWS에 IAM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 여름 8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AM 플래닝 단계에 돌입하여 한 달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이투스.com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고 AWS 위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IAM 단계별로 이투스와 AWS에서 수행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이투스가 수행한 일, 오른쪽에는 AWS가 주관한 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당연하게도 IAM은 고객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AWS는 고객이 AWS 인프라 위에서 해당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투스.com의 마이그레이션으로 돌아와서 IAM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투스는 AWS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팀과 구성원을 정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담당 팀장과 핵심 프로젝트 인원이 주요 컨택 포인트가 되었고 아키텍처 리뷰나 리밋 증설을 진행할 때에는 파트너사인 베스핀 글로벌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규모, 기간, 지역, 서비스의 영향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벤트의 성공 지표도 설정됩니다. 이 부분은 고객사마다 다양하게 정해지는데요. 대략적으로 잡는 경우는 기존의 환경으로 롤백하지 않는 것을 성공 지표로 정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나 주요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수치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이투스의 경우는 대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픈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중요시하였고 이는 주요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의 관련 매트릭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IAM 진행 요청을 받고 나서 IAM 의사소통의 주 수단이 되는 IAM 플래닝 워크북을 이투스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리소스 정보를 정리하여 이슈 발생 시 저희 내부 엔지니어와 소통을 하기 위한 위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IAM 플래닝 단계에 들어가서 이투스는 AWS와 함께 IAM 플래닝 워크북을 작성하였는데요. IAM 플래닝 워크북은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벤트 관련 정보를 넣고 고객의 연락처, 주요 인프라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만약에 프리워밍을 해야 되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정보도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워룸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키텍처 리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아키텍처 리뷰는 이 이벤트 동안 이 아키텍처가 많은 트래픽을, 워크로드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도 퍼포먼스라든지 레질리언스, 시큐리티, 서비스 리밋,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주가 됩니다. 이후에는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주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타임라인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주 계획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백업 플랜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벤트 대상이 어떤 아키텍처가 있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전체의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투스도 앞서 보신 IAM 플래닝 워크북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면요.
이벤트 상세 부분에는 이투스닷컴이라는 주요 서비스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벤트라는 게 정리가 되어지고요. 리전 인프라로는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티스의 윈도우즈 OS를 주로 사용하였고 DB는 고가용성이 가능한 SQL 서버의 Always One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인프라로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라우트 53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키텍처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설계상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에 스트레스 포인트가 있는지와 부하 테스트는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투스의 경우 성능 테스트를 충분히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SQL 튜닝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레질리언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가용성 구성은 되어 있는지, 멀티에이지 구성은 되어 있는지, 만약 장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가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투스는 RDS, EC2 등을 멀티에이지로 구성하였으며 CDN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주요 키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는데요. 이투스는 기존에 이미 계정 관리라든지 리소스 접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서비스 리밋의 경우에도 이투스가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기존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리밋 증가 요청도 완료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이투스는 클라우드 와치와 IIS 로그, 자빅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SA와 템이 함께 아키텍처 리뷰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 리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IAM의 플래닝 워크북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시작합니다. 오퍼레이셔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AWS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투스가 주요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벤트 직전에 가용성, 안정성, 확장성, 보안 측면에서 준비가 다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스코어 카드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면 워룸이 만들어집니다. 이투스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주요 인원이 다 한 층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워룸을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이슈에 대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워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될 장소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WS에서도 AM, SA, 템이 모두 이 워룸에 모였습니다. AWS에서는 IAM을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IAM이 진행됨을 템이 알렸고요. 그리고 실제 오픈이 된과 동시에 이투스도 AWS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투스와 AWS는 어떤 이슈인지를 함께 빠르게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스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 중단 등급으로 케이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채널을 통해 IAM을 인지하고 있는 AWS 담당자가 빠르게 해당 서비스 엔지니어를 케이스에 배정해 주었고 엔지니어는 그때부터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이투스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인원들이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SA와 AM도 AWS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지만 때로는 이투스 자체적으로 때로는 AWS의 가이드를 받아 신속하게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투스는 지난 이벤트가 어떠했는지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이투스와 리뷰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라든지 또 향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AM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투스닷컴의 경우에는 리뷰 미팅에서 피드백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리뷰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투스는 이투스닷컴 이후에도 이투스 마케팅에서 IAM을 진행하셨었습니다. 그때는 설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설문 내용 안에는 IAM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당시의 고민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IAM을 실행했을 때 도움은 받으셨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투스닷컴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도 이투스는 계속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AWS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1월에 이투스의 온프렘 데이터 센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투스와 AWS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초반에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템을 인게이지시켜서 미리 운영 환경을 준비하고 빠른 이슈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했던 것도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IM을 위해 몇 가지 팁을 공유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고객과 AWS와의 정확한 서로 공유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이벤트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좀 더 구체화돼서 그 공유가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이 확정된다면 IM 신청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계획을 보다 촘촘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벤트 과정에서 예측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IM이 실패했다, 성공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이고 민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WS와 긴밀하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멋진 대시보드의 준비도 필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